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1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씨의 1심 내란 혐의의 재판이 결심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판으로 윤석열 내란 토파보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법조인 출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진보 날개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향신문에서 12월 23일에 데이터를 분석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22대 국회의원들 표결을 분석해서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말은 세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도적인 의원님 이런 분들을 찾아냈던데 두 분이 진보 탑3에 1등, 3등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왼쪽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방송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 두 분 인연도 꽤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저를 제일 왼쪽에 앉힌 거예요. 요즘같이 진보적인 목소리가 특히 원내에서 귀할 때는 네. 소중한 두 분이십니다.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도 아주 대학 때부터 오래된 사이시죠? 인연이에요. 오래된 예. 인연이고 또 이수진 의원이 제가 이등. 1, 예. 이수진 의원이 2. 어느 이수진 의원이신지 요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 의원 예. 지금 성남 예. 성남 지역구 계신 성남 중원 지역구에 있는 이수진 의원이 근데 거기 또 이제 또 그 정무보좌관도 같이 예. 오랫동안 함께 정책 정무보좌관 오랫동안 함께 학생운동 같이 했던 네. 사람들이라서 1, 2, 3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2, 3. 네. 그렇게가 1, 2, 3등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수진 의원실에 말하자면은 수석 보좌관이 예. 제 대학 친구입니다. 홍 보좌관님. 예. 그래서 진짜 저희가 1, 2, 3등이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텔방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 기사 나온 뒤에 다들 헐. 딱 걸렸다. 어떻게 정말 데이터는 거짓말하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어떤 기준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표결을 그러니까. 기본 예. 베이스로 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와 나는 그 제일 왼쪽이니까 나는 왼쪽답게 투표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그 투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 예, 그냥 이게 맞지 않아?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 뭐 이게 더 유익한 표결일 것 같아라고 하는 그때 법안에 대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예. 그게 집합적 결과로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재밌게 본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3등? 놀랬고요. 예. 사실 내가 그 정도였나? 왜 이랬는데- 부인하세요? 이랬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누적되고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되게 좀 의외였고요. 예, 느낌은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표결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 법안이 좀 동의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했을 때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제 당의 어떤 절차들도 있고 여야 간의 합의 사항들도 있고 이러면 명시적인 반대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당이시니까 더 예, 그러긴 하겠네요. 이제 그럴 때 행사하는 게 이제 기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저는 제가 봐도 소수 기권을 행사한 적들은 꽤 있었어요. 막 뭐 그런 것들인가 싶은데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다. 이제 투표 테크닉 중에 기권도 있는데 하나는 투표 시작 버튼을 안 누르면 재석에 포함이 안 돼요. 아이고. 예, 뭐 기권을 했는지 예.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그런 노하우도. 예, 그러니까 아예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네. 투표를 안 한 것 같은 회의장에 안 들어온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예. 투표도 있기는 해요. 그게 잡히지 않는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실 텐데 예. 그거를 이제 여당 의원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출석률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모로 그 기사 재밌게 읽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재미나게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윤석열 특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윤석열 씨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 이은기 기자가 재판 취재하고 있어서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졸았다는데 진짜냐 계속 자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이은기 기자한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도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은기 기자한테 제가 전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이 따로 없어서요. 직접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 저희는 그냥 다 이 방식대로 합니다. 네네. 네, 여보세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재판 취재하고 있는 이은기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뉴스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오늘 하루 종일 재판 들어가 있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재판은 아침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5분인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일단 장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서울중앙지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대법정이 30년 전인 1996년에 내란 수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바로 그 장소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요. 예. 원래 오늘 예정된 순서가 애초에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8명인 만큼 그 피고인 측 8명의 서증조사, 증거 진술을 각자 하고 그리고 나서 특검이 최종 의견이랑 구형을 한 다음에 피고인 또 8명이 최후 변론, 최후 진술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그 김용현 측 증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점심시간에 제외하더라도 와. 6시간째 김용현 측 증거조사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김용현 측 증거조사가 끝나더라도 이 특검의 구형까지는 남은 순서가 노상원 측 1시간, 김용근 측 1시간, 조지호 측 1시간, 윤승영 측 1시간, 목현재 측 1시간, 그리고 윤석열 측은 8시간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여서요. 어머. 아마도 이 시간대로 계산을 하면 좀 자정이 넘어서야 특검의 뭐 최종 의견 진술이나 구형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날 새는 거예요? 지경 재판장은 뭐 새벽까지는 안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오늘 안에는 뭐 끝나겠다는 얘기를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식 의원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술을 8시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증거조사를 아, 제가 8시간 착각했네요. 예. 예, 근데 예. 최후 진술도 증거조사를 길게 8시간 한다고 했던 하겠다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예. 윤석열 씨가 예. 네, 아직 최후 변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가 얼마큼 할지 언급한 적은 아. 없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증거조사를 8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것이, 원래 이전에는 증거조사 한 4시간 정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증거조사 8시간 하겠다라고 좀 말을 바꾼 상태고, 그리고 그 김용현 측이 증거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소장을 그냥 좀 줄줄이 읽는다던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일부러 계속 시간을 끌려고 오늘 안에 특검 구형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온 건가? 좀 이런 의심이 안에서 취재를 하면서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증거조사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그렇게 거의 느껴질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김용현 측 변호인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어쩌라고. 이거 대통령의 권한인 거다, 그런 것처럼 비상경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기현 재판장 입장은 피고인들이 최대한 말할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들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무엇인가? 근데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증거조사만 자정까지인데 남은 절차가 구형이 있고 최후 진술이 네. 있으면 진짜 밤새도록 해야 될 할 것 수도 같은데 근데 또 네. 재판장은 새벽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두 개가 네. 모순되는데 그럼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 어쨌든 재판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저도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충분히 조장하겠다? 근데 오늘 안에 끝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의문이 드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법조인 출신 두 의원님이랑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장에 계시니까 댓글창에는 윤석열 씨가 진짜 잔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입니다. 중간중간 졸고, 근데 계속 쭉 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다가, 예를 들면 영상을 틀거나 하면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시 일어나서 상황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다가 좀 흥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그럴 땐 또 눈을 떠서 확인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에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코를 고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제가 귀를 기울여 봤는데요.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는 두 분께 좀 더 해석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은기 기자한테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지금 그러면 법원 분위기 그러니까 윤석열 씨 지지자들도 와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얼마나 와 있고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법원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원수가 많지 않고요. 한 20-30명 정도가 법원 밖에서 윤석열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원래 재판정 안에는 방청석 안에 한 5-60명 정도 원래 방청석이 있었어서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그 재판 지금 중간중간에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치거나 이러면서 좀 재판을 방해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기현 재판장이 기자석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지지자들 제가 오면서 세봤는데 한 30명 정도 앉아 있고, 대신에 다른 중개법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법정 안에 몇 분이 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 씨가 있는 그 본 법정 안에는 한 30명 정도 와 있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 이전과 다르게 뭐 재판 중간에 뭐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김용현 측 증거조사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모두 다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생생하게 전해주셔가지고 재밌네요. 끝으로 특이사항 더 혹시 알려주실 거 있으실까요? 오늘 도태우 변호사 기억나십니까? 네네. 심판 때 부정선거 주장을 열심히 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재판정에 찾아왔는데요. 그 휴정 중에 윤석열 씨가 그 도태우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한 3-4분가량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윤석열 씨 증거조사할 때 도태우 변호사가 이른바 출격을 할 건지,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나타난 건지 궁금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은기 기자의 분투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재판 소식도 저희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현장 연결해 보았는데요. 아까 나왔던 이야기에서 그 법조인 출신이신 두 분한테 좀 궁금증이 드는데, 아니 정말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조는 피고인은 어떤 심정인 건가요? 졸고 있네. 놀고 있네. 예,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예. 본인이 맡았던 피고인 중에서 결심 때 자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예. 아닌데 이게 예. 이제 사실 재판 진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고 엄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기현 부장 이제까지 했던 어떤 예. 업보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지금까지의 태도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로이고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엄중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뭐 하는 거냐고 엄중하게 꾸짖고 계속 경고하고 오히려 그러면은요 변호인들이 막 그 하거든요. 옆구리 찌르고 일어나라고.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양형에 사실 심정적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등에 다 반영되는 요소예요 실제로. 근데 야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런 일들이 그냥 뭐 비일비재 벌어지니까 참. 네. 아프다고 그 전에도 계속 변명을 했잖아요. 저희 당뇨가 심해서 뭐 다 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뭐 등등 눈 얘기도 하고. 예, 눈 얘기도 하고. 그 저 막대 사탕을 물려주세요. 당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막대 사탕을 입에다가 콱 물려주세요. 콱 입에다가 콱. 법정에서 사탕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뭐 졸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아이고. 지기현 재판장이 지난번에도 뭐 조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 조시는 거예요? 막대 사탕 하나 팍. 뭐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뭐. 예. 네, 뭐 진짜 초유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이용우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윤석열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의 엄중함을 좀 더 이제 지켜야 할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과 진행 관련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 전략을 해서 만약에 길이 하나 더 잡히거나 아니면 지금 선고일이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증거 조사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양측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재판부한테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 증거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입장을 갖다가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재판부한테. 근데 그런 과정들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호인 측에서 하는 행위들이 이제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 시간 지연 차원으로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적절하게 이제 그 소송 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안에 좀 마무리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로서 이제 검찰의 구형과 이제 변호인들의 그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 개진들도 하고 서면도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정 다 보장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이라고 해서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다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실제 재판도 그렇게 안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지연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이제 좀 제지를 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좀 시한을 갖다 그 못을 박아가지고 이때까지 좀 마무리 해달라라거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자정을 넘기더라도 오늘 중으로 좀 매듭을 짓지 않을까. 안 그러면 길 한번 또 속행한다는 게 이게 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국민참여재판 할 때 새벽 2시 반에 판결 나온 적도 있어요. 그냥 밤새 하면 돼요. 예. 기일을 또 잡아. 그냥 밤새 하면 되지. 예. 예. 시간 저런 식으로 무한정 끌어주면 진짜 원하는 방식이 통한다라고 효능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찌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속어 사용은 안 된다니까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 앞에 써 있어요. 비속어 사용 안 돼요. 유유. 예. 비속어 사용을 하실 구질 뭐 어디가 구질구질해요. 예, 구질구질한 국립국어원에 게. 표현되는 예.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김용현 측에서 증거조사 앞서 진행 방식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는데 예.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 이하상 변호사 뭐 김용현 측에서 예. 우린 구두로 하겠다. 증거조사 하는 날인데 그게 왜 그랬다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복사본이 도착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시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시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필리버스터 하는데 이게 프랑스인가? 거기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러 의원석에서 그 발언석까지 가는데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서 시간을 끌었던 적이 있어요. 거북이 걸음으로. 네, 거북이 걸음으로. 거북이 걸음도 아니지 뭐. 거의 뭐 1시간 달팽이. 반씩 걸려가지고 네. 그 의원석에서 발언 예. 때까지 갔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한 방식이죠. 무슨 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네. 이하상 변호사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에는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했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일장 훈계를 또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화상 변호사님 아니시고요. 이하상 변호사님 이름답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구질구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렇게 일침을 또 가했다라고 하던데. 그러네요.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빨리 해서 말씀처럼 추상 같은 재판 진행을 시작부터 했었으면 네, 이렇게 변호인들이 모습 안 보였을 것 같다는 프로는 생각이 듭니다. 징징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는 개그를 치지도 않아요. 지기현 부장판사를 향해서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아유 왜 이러실까? 우리 변호사님도 왜 이러실까? 그 지기현 그 부장판사가 이제 그 어미가 너무 격이 떨어져요.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엄중함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재판 절차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제가 변호사로서 또는 일반적인 우리 법률가들이 형사재판에서 경험했던 경험치를 다 벗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변호사 생활을 지금까지 잘못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진행 문법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가지고 네. 왜 이 가장 엄중해야 될 재판을 왜 정말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의 가장 마지막도 결국 용 이렇게 끝난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실까요? 잠깐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적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하상 변호사님
오늘 말 끄는 잘 거. 참으셔놓고 왜 이따가 말씀할 기회 참고 드리고 있었는데 또 기회 드릴게요. 있다는 거 제가 알고 나서는 네, 1월 그러기 제가, 때문에 5일 해정을 재판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발표해야 번째 됩니다. 지금 와중에 또 읽고 제가 세 있습니다. 번째 말씀드릴게요. 김용현, 이하상 예, 제가 두 세 사람.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목소리를 얘기했어요. 높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계속 같은 얘기 예, 반복 지금 계속 나가고 해가지고 있는 뭐 하려고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 다 드리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그렇죠. 민주주의, 예.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여기가 이제 네, 저희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을 계속 자기가 좀 이따가 하라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끊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유주의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은 전혀 그런 태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지기현 부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어미도 또 그래요. 똑바로 하셔야죠. 뭐 이랬나. 네, 저도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약간 좀 이 말투가 참 어디 안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걱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국민들이 워낙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중계가 안 됐을 때가 문제였잖아요. 중계되면서 아 지기현 재판장이 저런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됐고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조금 더 엄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가상하다. 그나마. 그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속어 사용이 안 된다 그래요.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시는 말씀 우리 신 의원님이 예, 네. 최대한 돌려서 표현해 주시면 또 우리 굉장히 방송의 프로이시니까요. 프로는 돌려서 전혀 표현을 징징대지 하고 있습니다. 않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석열 측 뭐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 또 국민의힘 하는 얘기들이 계엄 잘못했고 예. 뭐 물론 지금 사건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국민의힘은 계엄은 잘못했지만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란 수괴죄가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경우인데 그 구성 요건에 이 사안이 절묘하게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 재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증거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오면서 예. 이제 사실상 빼박이라는 상황이 됐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과거의 선례에 비교해 보면 어떤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형을 조금 선고형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요 그 내란 수괴죄 구성 요건에는 인명 피해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냥 예.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만 해당되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양형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 저는 과거에 이제 이 그 똑같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전두환. 예. 예, 전두환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30년이 지났고 이제 실제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보면은 45년이 지났고 예. 지금 이제 그 구형이 있었던 시점으로 보면 30년이 지났는데 민주주의의 완성 정도가 굉장히 많이 더 진행이 됐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계엄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국민에게 주는 어떤 그런 피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높은 구형을 해야 될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보고 재판의 일련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양형 사유로 삼을 만한 것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최대한의 형을 줄 수 있는 양형 요소들만 계속 확인됐잖아요. 반성의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예. 뭐 이런 부분들 다 부정하고 심지어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법정형으로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센 거를 구형할 수밖에 음. 없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란죄 관련해서 추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나온 음성도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이거 들으니까 저도 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보고 오실까요? 자, 예, 여단님. 그 국회 그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12월 3일 당일 계엄군의 의결하려고 목소리입니다. 하고 있대. 예. 그 문자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자 부셔서 끄집어내. 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끄집어내라고 네. 얘기한 사람이 네. 그 육군 특전 사령관 특전 사령관 아니고요. 특선 지금 당시 계엄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아마 대답을 했던 사람이 김형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판에서 계속 공개된 목소리인데요. 12월 3일 당일에 계엄군들의 녹음된 목소리여서 이걸 보고 있으면 윤석열 씨가 또 이제 부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결국 이 말의 그 지시 주체는 윤석열 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날 두 분도 국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대로 실행이 됐으면 예. 바로 이제 문부수고 끌어냈을 예.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날요. 그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예. 실제 이제 그 유튜브를 보잖아요. 음. 그럼 밖에 있는 상황들이 다 이제 확인이 들어와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고 음.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우원식 의장한테 의장님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했어요. 우리 민주당 굉장히 그 그때 의원들도.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경황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긴장되니까 예. 그냥 그 본회의장 안에서 유튜브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그 문 열고 들어올 기세였어요. 거기까지 실제로 막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들어왔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그 탑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예.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목전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좀 섬뜩합니다, 사실은. 네, 저희 네. 확인을 했는데요. 끌어내라고 말을 하는 건 이상현 당시 특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이고요. 알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은 김형기 당시 특전사 1특전 대대장입니다. 굉장히 씩씩한 목소리로 서로. 예. 뭐 급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튼 끄집어내라 문부수고라 말을 두 번이나 두 번. 했거든요. 문짝. 예. 근데 사실 뭐 저는 처음 집에서 나와서 국회 가면서 아 죽거나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갔고 외부에서 근데 이 유튜브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창문 부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허술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계엄군들이요? 예. 예. 그다음에 아 이거는 태업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서 그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 로텐더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앞에까지 공수부대원들이 진입한 걸 보고 예. 아 이제 문 부수고 들어오겠구나. 가능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기립 표결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잡혀갈 텐데 그 자리에서 뭐 사살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고 분명히 잡혀갈 텐데 박은정 의원은 자기는 몸이 작으니까 어디에 몸을 숨기면 안 잡혀 몸을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되지? 그냥 네 사람한테 사지가 들려서 나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얼마나 여기서 싸울 수 있을까? 뭘 집어 던질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찾고 있었어요. 맨몸인데 뭐 무장한 군인과 싸우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총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지를 들려 나가는 네, 사지를 들려 나가는데 그때까지 좋게 들려 나갈 것이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 들려 나갈 것이냐. 아 그래도 신장식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못 싸워도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네, 두렵지 않으셨냐 이런 질문이 댓글창에 있긴 합니다. 네. 싸울 생각까지 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진짜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갈 것 같은 진짜 그랬어. 그 순간까지 내몰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앞에서 솔직히 그때는 의장님한테 우원식 의장한테 소리치셨군요. 소리까지는 아니고 왜 빨리 안 하세요? 아니, 그때 계속 의장도 마음이 급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네. 돌이켜 보면 이제 의장님이 그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책잡이 절차적 음. 하자를 가지고 다투어지지 않을 음.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스텝을 밟아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예. 걸로 이제 굉장히 좀 확인이 됐고 다행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 예. 정말 뭐 사람들도 이제 댓글창에 직접 들으니까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씨가 이러다 보니까 재판 내내 본인이 이렇게 불리하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 탓을 계속해 왔거든요. 예, 민주당 탓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부하 군인 탓하다가 마지막엔 하다가 국무위원들 탓. 예, 국무위원 탓을 한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영상도 준비해서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네, 진짜 웃음이 나올 아, 수밖에 진짜. 없는. 와 진짜 황당하네요. 우리가 이게- 당일날 CCTV 다 봤잖아. 국무회의 하는 거. 아니 이제는 저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못해서 한덕수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그 윤석열의 저런 그 주장을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덕수가 이제 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완전히 뒤가 없다. 저거는 제가 한덕수라면 저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황당하게 그지 없는 거고 저는 그 형사 재판에 보면은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지금 약간 그런 상태로 보여요? 그런 거를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감경을 받으려고요. 혼미한 상태를 일부러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을 음. 정도의 행태를 재판 내내 좀 일관하는 것 같고 약간 그 자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댓글창에 또 진짜 못났다, 참 네. 치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뭐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참 한국사의 비극입니다. 라고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비극은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비극인 거예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게 비극이 아니라 감옥 갈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비극인 거죠. 그 비극을 만든 사람들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비극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이 모두가 비극을 겪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예. 이따가 저희 그 국민의힘 사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았었는데 두 분이 보기에 가장 좀 뭐라고 할까 말말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좀 뭐 인상적인 장면 혹은 문제적 장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의미 있는 그 진술들을 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일관되게 발언을 했던 그 조성현 단장, 김영기 대대장, 뭐 예를 들면 발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자리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김영기 대대장 발언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조성현 단장이 시종일관 그 윤석열의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그 지시 진술을 계속 유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런 일련의 어떤 군인들의 일관된 어떤 진술 또 홍장원 차장의 일관된 진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한 번씩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어떤 장면 기억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사실 뭐 통닭계엄, 계몽계엄 뭐 이런 등 경고성 계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 너무 허탈하죠 국민들이 보기에.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소위 K 엘리트의 파산. K 엘리트의 파산. 그렇죠. 고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이라는 게 1도 없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멘탈이 정말 바사삭이구나. 당시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걷고 대한민국 경제 관료 중에서 실력 하나는 1등이다. 예. 어느 쪽으로 쓰는 것과 관계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예. 국무위원 뭐 장관들 뭐 자기 전문성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국무위원은 이 계엄 선포에 부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국무위원들이 가져야 될 역사 의식, 그 다음에 멘탈,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빠사삭하다, 너무 바사삭 멘탈 부서지는 소리가 너무 자주 들려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국면이 지나가면 우리가 엘리트 충원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예.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고시 본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 틀렸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민낯이 정말 많았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댓글창에 아까 이용우 의원님께서 저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어서 겨울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3년 동안 먹은 술이 안 깨서 그렇다. 네,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선고는 아까 이용우 의원님은 이제 사실상 사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형 구형,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사형 예상하십니까? 선고. 예. 예. 그 바램이고 그 이외 무기징역 선고할 것 같아. 그 이외 느낌은. 선택지.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직위원 재판부가 어디로 튈지는 진짜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죄나 공소기각도 여전히 아니, 가능성이 그거는 안 남아 돼, 있는 그거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예.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형과 선고가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보면은 다른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재판들 직위원 진행 과정들을 부장판사가? 보면은 예. 직위원의 어떤 그런 행태가 최종 선고까지 예. 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의 재판 대응의 어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보통 피고인들은요 형사 재판에서는 예. 굉장히 저자세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그 양형에 대한 그 룸이 재판부에게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양형에 따라서 6개월, 1년 뭐 이렇게 막 그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기 잘 때문에 보이고 싶은 게 예. 있다. 근데 양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왜?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어차피 나는 사면복권 이런 거 아니면 평생 예. 감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재판에서 내가 재판부한테 잘 보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그렇게 사면법 생각하는 것 같아. 빨리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사면법 네. 빨리 개정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구형 예상을 한번. 구형은 저는 사형 구형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선고는 무기징역이 될것 무기징역으로 같다. 나올 개연성이 있지 예. 않을까. 음. 근데 이제 뭐 내란죄가 일단 성립 여부를 봐야 될 텐데 예. 저는 뭐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요.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예. 일으킨 거잖아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형 요소. 그러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양형에 고려할 게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변호사들도 이하상 변호사 등 이 양반들 보면 실은 피고인들은 감정이 좀 격정적으로 변해서 비난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예. 오히려 변호사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다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더 방방 뜨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김용현이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이 변호사랜다. 이용우 변호사 겸 의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사면복권 정치투쟁에서 사면복권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지금 법적으로는 단죄를 받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극단주의 세력들을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었잖아. 네. 장동혁의 사과를 봐도 수단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럼 목적은 정당했다는 거잖아요. 개헌 말고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지. 몰래 한 명씩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감옥으로 보냈어야지.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렇죠. 왜 당일날 개헌했어? 수단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살살 말려 죽였어야지. 왜 한꺼번에 일망타진 하려다가 대박구당에 바보야.
이런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국힘을 장악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법적 단죄는 사법적 단죄로 이게 맡기더라도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앞으로 남은 우리 과제예요.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댓글창에 사면권을 없애는 게 위헌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위헌입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면 지금 개헌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사면법이 따로 있긴 하잖아요. 사면법이 따로 예, 있고 예.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렇죠. 사면에 대한 권한이 예. 규정돼 있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법률로 사면법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면법의 내용에 보면은 사면 복권 감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면 복권 감형에 대해서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 사면 대상 범죄가 있어요. 그것을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건 절대 예.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냥 법률 개정 사항이고 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신 의원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사면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어요. 많이 네, 발의돼 네, 있어요. 네. 많이 발의돼 있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국가 변란 범죄들,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 범죄, 그리고 내란, 외환, 외환, 뭐 군사 반란 뭐 등등의 이런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국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감형 일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아마도 이제 형 선고가 확정이 되더라도 이제 이런 거를 법 개정을 하면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텐데 예. 또 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석수가 아직 지금은 못 하죠. 합치시면 많습니다. 지금은 못 아니, 하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 물론 다음 대선 중요하지 그다음에 총선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총선에서는 아예 200석을 넘겨야 돼. 그래서 저쪽이 정말 뭐 그쪽에서도 스스로도 지금 얘기를 해요. 자기들 이러다가 이영자당 된다. 이영자 씨 죄송합니다. 뭐의 약자인가요?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련. 예,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련. 이영자 씨한테 죄송해야 될 거 많네요. 안 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 뭐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보세요.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고요. 그 뭐냐면 지방정부를 내란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란 방패막이. 네. 야. 그렇잖아요. 지금 추경호 의원 지금 재판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대구시장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방패막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네. 정치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면법 개정은 지금 발의만 하지 말고 통과에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그러면 이제 댓글 중에 사면권을 없애는 건 어떻게 돼?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개헌사. 개헌사. 좀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면법을 좀 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헌 논란 없이. 네. 굉장히 신장식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정치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사과했지만 탄핵과 그리고 윤석열과의 절연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은 평가이신 건 거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예. 제가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굉장히 이상한 워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사과를 하기는 싫고 예. 그렇다고 너무 껍데기식 사과를 하기는 그러니까 이 워딩을 굉장히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그러니까 됐다 이런 의미라고요? 어떤 상황이면 몰래. 이런 계엄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잘못돼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추후도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면적인 본질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야 계엄을 하려면은 제대로 하지 좋은 수단으로 하지라고 읽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계엄의 목적 야당 때려잡아야 돼라고 하는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잖아요. 그냥 수단만 잘못됐어. 야 왜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했어? 한 명씩 말려 죽이지.
뭐 이런 것으로 이런 마음을 깔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혀요.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담배와 라이터를 왕창 사재기하는 헤비 스모커의 금연 고백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 표현이 예,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김용면 하고 있다고 현장 기자는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증거 조사. 그 장동혁 사과에 대해서 한마디만 예, 더 예. 드리면 그 장동혁 대표는요 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은 계엄과 내란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뭘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갔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는 역사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의 그 추상 같은 단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말뿐이 껍데기 사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행태들, 예,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언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도 분명한 절연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워딩을 이렇게 만들어 창출해가지고 예.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국민 기만이지. 굳이 이거 왜 했을까요? 네. 뭐 저 명분이지. 야, 우린 사과했어. 내란몰이 하지 마. 라고 내란몰이. 얘기할 거예요. 예. 이제 내란몰이 하지 마. 사과했는데 왜 예. 내란몰이해? 그러고서 이제 바로 뭐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런데 이 사람 머리에는 지금 이분 머리에는 한동훈 때려잡기랑 이재명 때려잡기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사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정정식, 예. 정점식, 예, 정책위 의장. 예, 예, 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 구원이 그런 것 있군요.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왜냐하면 그때 그 원래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된 다음에 그 잘랐잖아요. 그랬죠. 예. 잘랐잖아요. 예. 자르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분은 한동훈 때려잡기에 앞장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조광한 최고위원 지명직? 예. 지명했잖아요.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그 남양주 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정말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정말 이를 갈듯이 했어요. 그러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인사를 보면 예. 한동훈 때려잡기, 이재명 정부 흔들기,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 말고는 그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없어요. 딱 그 두 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사과하고 하는 인선을 보면 딱 예. 메시지는 그거다. 예, 네, 예, 속내는 그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예. 인선 똑같이 이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 예. 이제 사과의 본질을 그렇게 이제 또 그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고, 선거가 이제 목전에 있으니까 뭔가 제스처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로 사람들이 속나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안 이게 속아. 딱 두 가지잖아요. 예. 개사과, 간판가리. 예, 예. 이런 정도인데 이제 국민 기만 쇼라는 게 이제 계속 확인되는 과정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쇄신 말고 세신, 수박 말고 호박의 줄긋기, 재건축 말고 인테리어 갈기, 신장개업 말고 간판가리, 예. 새 책 말고 표지가리. 아이고. 뭐 더 할까요?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인테리어만 한 거 아니냐 네. 식의 이야기인 건데. 예. 인테리어도 안 했어. 예, 인테리어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근데 당내 지금 내분으로 계속 수습은 안 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뭐 한동훈이 저러고 있는데 예. 한동훈 씨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지금 당무위원장을 고소했거든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데 윤용건 씨. 당무감사위원장. 네, 입장문을 보면 그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당일에는 이 입장이 나왔을 때는 가족이 한 걸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뭔 말인지 잘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했던 본인의 발언이 일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단계 내용. 그렇죠. 단계 내용. 예. 그렇게 이제 읽히는데 지금 보면은 또 그 계속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조만간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 윤리 심판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아마 장동혁 대표 아까 그 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 각이 아닐까. 그렇지. 과정이. 근데 제명하더라도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니 뭐 있더라고요.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끝나. 재보궐선거까지 해서 다 그때까지 다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천받을 길이 없어요. 한동훈 씨도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 방식이 지나치게 찌질해요. 어떤 지점에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한동훈의 답변 변천사, 답변 변천사. 단계 시판 예, 문제에 예. 대한 답변 변천사. 1단계 답변 회피 및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길었죠. 예, 예. 24년 11월부터 25년 초까지는 회피 및 침묵의 시기예요. 막 물으면 민생이 우선입니다. 그래 민생이 우선이야. 근데 게시판은 근데 계속 민생이 우선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자중질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답변 회피했어요. 그다음에 법적 원칙적 대응을 2025년 초부터 작년 11월 달까지는 법적 원칙적 대응을 강조합니다. 위법성 없으면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자유 게시판입니다. 예. 위법성이 익명 게시판이죠. 예, 예. 수사 결과 수사한다니까 그럼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예, 법 얘기를 막 했어.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부터 뭐가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을 합니다. 정치적 공세로 규정을 하면서 당대표 뭐 흔들기다.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천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해요. 측근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부인하면 본인이 직접 부인하지도 않아. 측근들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막 부인을 하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면서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단계가 부분적 사실 인정 및 사건 축소.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게 딱 나오니까 이거 뭐 나는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다. 가족들이 한 걸 나중에 알았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부분적 사실 인정을 하면서 사건을 축소하죠. 그리고 사설과 뉴스를 직접 무슨 코멘트를 단 건 아니고 사설과 뉴스를 인용했을 뿐이다. 예. 축소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5단계로 지금 순식간에 넘어온 거예요. 오늘 입장인 거죠. 예, 적반하장의 단계라고. 고소한 게 적반하장입니까? 적반하장의 단계지. 그런데 진짜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면 본인과 가족이 안 썼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 단계 게시물 중에 그 지금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그러니까 일부 나오면서 그 일부 드러난 게시물 중에 우리 가족이 아닌 게시물까지도 이제 싸잡아서 그냥 발표한 것을 일부 이제 반란해가지고 트집 잡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추정입니다.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저 뭐 단계 게시물 중에 일부가 가족이 썼네 안 썼네 막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한심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저는 제명 각오로 갈 것 같다. 그렇지. 네, 그리고 당내 저런 절차에 대해서는요 법원에서도 잘 안 받아줘요. 네, 법원에서도 안 받아줄 것이다. 네, 그 뭐 당에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통 그냥 다 당의 결정이 그냥 다 맡기고. 네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이잖아요. 권고를 받은 거긴 하죠. 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윤리심판원으로 그렇게 해서 갈 건데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부하 수행 내지는 그 이후에 댓글 달다. 부하 수행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보자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게시판 내란 사건에서의 부하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해설하다가 그냥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뭐 하라 그래. 안 돼요. 저희는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맞다. 이쪽이 아니라 절을 하세요. 절을 할 거면 절을 하세요. 절을 하세요. 제작진들 괴롭히지 마. 제발. 예, 근데 이 악플러 가족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가 이제 와서 사실이 아니라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를 발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도 이거는 우리 가족이 쓴 건데 내가 나중에 한 거고 요거는 우리 가족이 쓴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적반하장하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 딱 잡아서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고. 물론 잘못해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 한동훈 씨가 쓴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것도 발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법률가라면.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씨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부는 우리 가족이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도 우리 가족이 쓴 게 없다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정확하게 기자들이 좀 질문을 것들. 할 필요가 있겠네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하지만 욕설과 직접적 비방 글은 작성하지 않았고 사설과 기사만 인용한 것인데 문제가 되느냐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문제가 되냐. 사설과 기사만 인용했다.
문제되는 글은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직접 거. 쓰진 않았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좀 구체적인 더 입장이 나오길 바라면서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네, 끝났어요. 현안이 그러네.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죠. 아니 법률위원장님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김경 의원이 경찰에다가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자술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상 수사가 거의 급진전될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그 1억 원 그 제공했다라고 하는 자술서로 이제 지금 보이고요. 예, 정확한 예. 내용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억 원이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계좌로 주고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1억 수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 확인 과정이 될지에 대한 뭐 일말의 어떤 뭐 서로 부인하고 막 그러면은 또 예. 근데 그거 자체는 저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애초부터 예. 이제 문제는 이 1억을 둘러싼 공천 대가 예. 성 여부라든지 또 실제 1억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예. 거라서 그 부분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일 자체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엄중한 어떤 조치들과 그 재발 방지 예. 대책들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강선우 의원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제명까지 당했는데 그 김병기 의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원래 윤리심판원 징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계속 좀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징계가 미뤄지려나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제가 이제 윤리심판위원이에요.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굉장히 좀 그 말하자면은 재판을 앞두고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게 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저한테 12일 날 일정이 연기됐습니다라는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 절차대로. 예. 예정대로 절차는 진행될 예. 것 같고요. 예. 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음. 그리고 김병기 의원께서 이런 소망하는 과정들을 좀 잘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네네. 좀 보고 사실 저도 일위원일 뿐이지 예. 뭐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은 굉장히 독립적이어 가지고 당에서 오래전부터 윤리심판원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조차도 말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 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누구도 뭐 왈가왈부하지를 잘 안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거든요. 윤리심판원의 어떤 그런 신속하고 엄중한 어떤 그런 상황 판단과 조치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레드팀 역할을 하시는 신장식 의원님이 말씀을 좀 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 진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경 씨가 수사 시작되고 나니까 수사 시작되는 시점에 5일 날인가요? 예, 외국을 출국했잖아요. 나갔죠. 미국 예. 가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뭐 이 2달 전에 예약했던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썸즈업 이렇게 이 표시해가지고 CES 가서 사진 가족들이랑 예. 뭐 밥 먹고 했던 사진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김경 씨 연락처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가 봐. 그래요? 예.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민주당 하냐면 시의원가 어떻게 예전에 뭐 방송 인사하고 출연했어요? 뭐 신장식 그랬는지 의원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랬는지 텔레그램에 가입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제 텔레그램에도 아, 그래요? 떴어요. 예, 새롭게 새롭게 가입해서 네, 새로 증거인멸 논란이 또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이런 예. 거는 휴먼 에러가 맞죠. 근데 이 사람을 공천한 것은 시스템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김경 의원은 대통령님과 김경 의원 등 연루되신 분들은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예.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제발 할 일 많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빨리 자기 수사받고 거치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데요.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는 중첩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 원인 진단을 좀 잘 하셔야 대통령님이 부담 이렇게 덜 받고 네.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그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라고 하는 것의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맞아요. 보고요. 맞아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일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당연히 같이 짚어봐야 봐야죠.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장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지방선거 당의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를 거치면서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공천에서는 이러이러한 원칙과 네. 절차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엄중하게 강구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실제 일부는 또 발표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개인의 일탈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그런 구조들도 신속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님은 휴먼 크라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에러가 이야기 아니라. 드리면서 네. 예, 그래서 두 분 모셨으니까 쿠팡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가장 진보 성향 1등, 3등으로서 이 쿠팡 문제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상설특검이 굉장히 조용하지만 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오늘 또 어미준 전 지청장이 출석을 했는데 본인은 여전히 문지석 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이 쿠팡과 감봉권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뭔지 짚어주시면 뭘까요? 일단 쿠팡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그 주요한 특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직권남용, 그러니까 일선 그 수사하는 그 단위에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무혐의로 부당하게 종결하는 과정에 대한 혐의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쿠팡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기밀이 외부로 이제 그 누설되는 이런 어떤 그런 유착 관계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혐의. 벌써 뭐 김앤장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 두 가지 혐의점인데 김앤장 사실 관련. 특검 수사 대상에 보면은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도 우리가 수사를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설특검에서 지금 1년에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 등 여러 가지 그 루트로 제기되고 있는 쿠팡 관련 혐의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타의 쿠팡과 관련된 노동부나 경찰의 수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상설특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신속하게 가감 없이 또 좀 한편으로는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쿠팡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누적되고 크게 벌어진 거거든요. 견제받지 않았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는 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쿠팡 관련된 이거를 쭉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8, 90년대 재벌들 족벌 그다음에 이 문어발 확장하면서 온갖 불법을 다 종합선물 세트처럼 저질렀던 그때가 생각나요. 쿠팡이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지금. 범킴 지금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이재용 회장도 감옥 갔다 왔어요. 빠져나갈 길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범킴 관점에서 본 거고 어미준 관점에서 보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 현재가 추정이 되잖아요. 이 어미준 이 사람이 이 양반이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 모해위증 집체 교육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건 맡으셨던 제가 어미준 고소 고발하고 뭐 등등등 별일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윤석열이 다 빼줬단 말이에요. 그때 한동수 감찰부장 시절에 제가 한동수 감찰부장님한테 친전해가지고 감찰 요청도 하고 했었던. 다 나오네요. 다 연결돼 있네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어미준, 강백신 이런 사람들이 어미준이 실제로 한은상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제가 한은상 씨 법률 대리인이었는데 한은상 씨 진술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녹화실 있잖아요. 피의자들 진술할 때 진술 녹화실 이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어미준이에요. 현장 모해 위증 트레이너였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문지석 검사를 오히려 문지석 검사를 오히려 모해 위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 메시지를 내서 이게 뭘까라는 좀 네,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미준이 과거를 과거에 보면 무슨 일을 알겠다.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완전 일타 강사 나오셨네요. 따로 특별하게 방송 한 번 더 편성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쿠팡 특집. 예, 쿠팡 특집 진짜 두 분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장까지 같이 한번 하시죠. 김현장 김현장. 쿠팡까지. 정말 이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헤럴드 대표가 하는 그 어떤 청문회 태도라고 하는 게 정말 오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도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쿠팡- 시간은 네,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쿠팡에서 제일 황당한 거는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대관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실제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 의회에 대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죠. 예.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혜민 의원이 미국 의회 그 의원들 만나는데 가서 매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왜 쿠팡 때려잡으려고 하냐, 미국 기업인데 한국 국회가. 이미 그 짓을 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관세 협상하고 무역 협상 하는데 왜 쿠팡에 뭐 이렇게 불이익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레터 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미국 미 의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냥 자기의 시장일 뿐이지 나는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다가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에서 압력을 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못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됐어요. 이 접근법도. 실제로 이번 그 작년 갑자기 쿠팡에서 입 터졌네.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방송 시간 같아요. 진짜 따로 편성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에버엔딩. 작년 연말에 이틀간 청문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지금까지 쿠팡의 국회 대응 방식과는 조금 확연히 다른 뭐냐면은 국회 이런 청문회나 국정감사 불려 나오면은 이때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래도 저 자세로 나갑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 자세로 나갔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 쿠팡이 이런 방식으로 그 충돌각을 보여주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산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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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문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진짜 그 로저스 대표만이 아니라 그렇네요. 뭐 한국인 부사장들도 다 정말 의아했어요. 오만방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됐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거든요. 끝내거든요. 예. 끝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쿠팡은 미국 쿠팡 법인만 미국 기업이지 예. 한국은 다 한국 법과 제도와 특권에 그럼요. 대해서 경영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외교 그래서-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의 법과 제도 틀거리를 벗어난 쿠팡의 여러 가지 위법 불법 경영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단죄를 하고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 근데 이제는 제가 청문회 때도 그랬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 기관장들한테 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 다음 국정조사 때는 이러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러이런 조치는 예.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들고 국정조사장에 좀 나타나라. 우리 정부 부처한테 그 얘기를 주문했어요. 예. 네. 야, 신장식 의원님 투사 스타일 진짜 일선에서 잘 싸우심. 이용우 의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리고 있는데요. 이 진보 탑3 두 분 계속 모셔가지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아젠다를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각자 인사해 주시면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지역에 행사도 있다고 하시고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니까 요것도 꼭 하십시오. 예. 자. 아까 시작할 때 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마지막에 하라고 만류를 해가지고 못 하셨거든요. 소심하게. 예, 응원을 하시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체육의 아이들은 뭐예요? 저 행사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 시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홍보하시면 됩니다. 예, 네. 내일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오픈 라이브 첫 번째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오후 3시 20분 라이브입니다. 많이들 들어와서 이렇게 동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곽수산 씨, 최영진 씨 잘 아시죠? 이 두 분 모시고 제가 진행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 기획 자체를 굉장히 우스워하던데 아무튼
동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매불쇼에서 홍보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셨어요? 거기서는 했죠. 아 그러면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럼 본인이 예. 최욱이야?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 이용우 의원님의 야심작입니다. 네.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도 인사 겸 네, 뭐 홍보하실 뭐,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니요. 뭐 그 진짜 쿠팡은 한번 따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인사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야 훌륭하십니다. 이게 준비되어 명언 있는 제조기. 준비되어 있는 방송인. 자 그러면 우리 신장식 의원님의 마지막 인사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월 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